네, 김경엽 의원입니다. 오늘 코로나 대응 재정정책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기재부 입장에서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입장,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 써도 되는 곳에 쓰는 것도 문제지만은 써야 할 곳에 안 쓰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아마 지금 우리 좀 기재부 입장을 보면은 작년도 우리 경제 성적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방어율을 기록해서 그런지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최근에 너무 좀 안주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안 하면은 결국은 가게가 무너집니다. 지금 특히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대면 영업을 하는 소상공업 중심으로 해서 가게가 무너지고 다 이게 전부 다 가계 부채만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가게가 무너지는 건 곧 내수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이어질 것이고요. 나중에 이것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재정이 더 들어갈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세계 각국들의 이 재정 정책들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작년에 3월 달에 약 2,500조 원을 썼는데 여기에 1인당 130만 원씩 4인 가족 520만 원을 지원하고요. 대출 잔액 및 신규 대출 이자를 6개월 동안 면제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을 확대합니다. 바로 한 달 후에 약 540조 원의 경기부양책 지원을 다시 하고요. 12월 달에 또 약 1,000조 원의 경기부양책, 여기에는 개인당 1인당 70만 원 현금 지급을 하고 추가 실업수당도 주당 300불에 추가 실업수당을 더 지급을 하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 출범하고 나서 1인당 약 160만 원, 4인 가족 하면은 640만 원입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금 타격을 입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112억 유로, 약 14조 8천억 투입할 예정이고 매출액 5억 유로 이하, 매달 최대 50만 유로, 약 6억 6천만 원 고정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전년도 동월 대비 매출 기준 70% 이상 감소할 경우에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지금 계획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 각국들하고 우리 재정 대응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경제 선진국 10개국 중에서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 규모입니다. 지출 규모. 근데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추가 지출 및 세액 감면 조치보다 상환을 염두에 둔 이제 대출 보증 및 간접 지원 방식이 우리는 유동성 지원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추가 지출과 유동성 지원 지출 비중을 보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의 유동성 지원에 치우쳐 있고 실제로 재정 추가 지출 부분은 지극히 낮은 편이죠. 그 다음에 절대적 지출 규모로 보더라도 가장 낮은 규모입니다. 세계 각국들의 재정 지출 현황인데 저 나라들이 실제로 그럼 돈이 남아서 지출을 하느냐, 재정이 튼튼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국가 채무 비율도 훨씬 높고요. 재정 적자 수준도 작년 12월에 OECD 경제전망 보고서 보면은 영국 16.7%, 미국 15.4%, 스페인 11.7%, 일본 10.5%, GDP의 10%를 다 넘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2개국 중에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재정 적자 수준, GDP 대비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20년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2개국 중에서 대단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건 다 아실 것 같고 그동안에 계속 기재부에서도 강조를 해오셨기 때문에 부채 증가 속도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각국들하고 쭉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총 37개 선진국 중에서 부채 증가 속도, 증가 폭이나 보면은 24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사실 낮은 편이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1년 만에 국가 채무 비율이 60% 수준에서 그나마 유럽 중에서 독일이 상당히 재정이 튼튼하다고 이렇게 알려진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채무 비율이 60%에서 72%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만에 채무 비율이 12%가 늘어난 거죠.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걸 감수하면서 왜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재정만 튼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계의 부도를 막아야 된다.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계 지출만 아낀다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이 아파서 쓰러지기 직전에 한 100만 원어치 긴급 처방약을 투입하면 나을 수 있는데 악화돼 가지고 대형 수술하게 되면은 1천만 원이 들어갈지 1억 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IMF 공적 자금 형태처럼 실질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재정 건전성이 대단히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부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는 의원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빠르다고 판단하고요. 재정 수지 적자도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통합재정 수지하고 관리재정 수지가 과거에 늘 플러스라든가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1% 전후였는데 이미 저희가 관리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5%가 거의 몇 년간 쭉 갈 수밖에 없고요. 과거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재정이 역할을 한다고 저희도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관리재정 수지라든가 통합재정 수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 절대 규모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력이 있고 더 선진국보다 낮은데요. 증가하는 속도는 뭐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소리를 재정을 맡고 있는 제가 또 이렇게 전달도 해드리고 강조를 해야지 네.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더 말씀을 안 예, 드리겠습니다. 장관 답변하세요. 예.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채무 비중만 본다면 의원님 뭐 지지난해 GDP 대비 40% 얘기가 있었지만 당장 내년에 50이 넘고 중기적 말기에 2, 3년 뒤에는 60을 다 육박합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 한 7%포인트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올해 작년에 122개 국가가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코스트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코로나 위기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전폭적으로 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그렇게 하려고 전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꾸만 재정을 아끼려고 역할을 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재정도 할 만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의원님하고 그 인식 차가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저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겠지만 재정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또 그런 측면도 같이 이런 저희가 의사결정할 때 같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저마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면 저는 우리 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런 걸 논의할 구조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